안녕하십니까. 최원주입니다. 엔터 4인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포지션 체크. 자, 어제는 또 전국 빌보드 1위가 트리거가 됐어요. 자, 근데 뭐 정작 하이브가 제일 올라야 되는데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랐죠. 자, 하이브는 뭐 이때부터 BTS 거의 뭐 해체나 다름없는 수준에서 부터 급락을 했다가 뭐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에요. 자, 뭐 두 명이 일단 군대를 갔죠. 자, BTS 의존도가 그러나 컸으나 자, 뭐 작년 말부터 뉴진스, 뭐 르세라핌이 뭐 지금 저는 이제 지니 뮤직 듣는데 자, 차트 뭐 앨범 나오면 막 전부 다 석권이에요. 아이브는 스타쉽이죠. 빼고 르세라핌 그리고 뉴진스 그죠? 그 안에 막 임영웅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이브가 지금 석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BTS가 없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라인업들이 진짜 그야말로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개별 활동에서 이렇게 또 좋은 성과를 낸다면 뭐 더더욱 안심이 되겠죠. 든든하고. 자, 뭐 사이즈가 제일 커요. 어쨌든 자, 하이브는 11조 2,800억. 자, 제가 30만 원을 많이 강조했죠. 근데 생각보다 그죠? 뉴진스, 뭐 르세라핌, 뭐 도약, 뭐 BTS, 뭐 개별 활동 건재, 뭐 이래도 돌파 잘 못하죠. 그만큼 3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성장성, 매출 다 좋습니다. 하이브는 제가 볼 때는 뭐 당분간 우리나라 탑 기획사로 남을 가능성이 좀 높죠. 자, 물론 이제 그쪽에서 저 음반 쪽에서는 말씀드린 거예요. 자, 30만 원을 한 번 더 돌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열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맞고 내려와도 근데 이번에 맞고 내려와도 고점은 높고 죽을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뭐 따로 개인 매매 하시는 분들 29만 5천 원 이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서. 자, 추격 매수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올 때 30만 원 돌파하면서 팔라 그랬어요. 일단은.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잡으라고 말씀드린 게 25만 원 초반이었죠. 25만 원 초반 딱 찍었죠. 그림대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엔터주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솔직히. 자, 근데 엔터주의 특징이 있는데 요것만 말씀드리고 다음 차트는 좀 짧게 갈게요. 특징이 뭐냐면 일단 영업이익이 좋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본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자, 뭐 에코프로, 자, 뭐 에코프로비엔 뭐 이런 것들 2차 전지 소재 만드는데 그냥 뚝딱 누가 연습시켜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손으로. 그죠? 엄청난 장비와 생산 시설을 돈을 퍼부어야 돼요. 근데 엔터주는 그게 좀 작죠. 물론 연습생들 뭐 연습시키고 그런 비용들 많이 드는 건 압니다만 그런 거에 뭐 공장 돌리는 거에 비하면 적다.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보다 제조보다는. 자, 그리고 뭐 공연 뭐 또 이런 수익들 그리고 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뭐 팬 행사 이런 것들도 뭐 돈이 상당히 된다 그래요. 굿즈 판매 뭐 이러면서. 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좋은 수익성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나쁜 점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갑자기 뭐 한류가 스톱이 된다든가, 그죠? 뭐 일본, 뭐 중국에서 갑자기 뭐 어떤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한류 잠깐 스톱하자, 뭐 유럽 뭐 이런 쪽에서 물론 지금은 그럴 염려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도 항상 악재는 리스크는 닫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단가를 싸게 해서 뭐 팔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티스트 리스크. YG 엔터프라이즈가 아티스트 리스크 말씀드릴게요. 자, 그거에 비해 하이브는 라인업이 탄탄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자, 30만 원 얘기 드렸고 이번 돌파 실패해도 한 35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신고가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자, JYP는 MSCI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가에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JYP 엔터가 재무제표로는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금 여력도 탄탄하고 부채도 별로 없고
영업이익률은 하이브보다 더 잘 나와. 이게 30, 자, 1분기 35%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연예기획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터주의 장점이라는 거죠. 그죠? 자, 어제 또 한번 신고가 쓰는데, 자, 근데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패시브 자금도 이제 들어오겠죠. 그러면 MSCI 지수에 편입되면.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이것도 부담스럽게. 자, 이거 박스가 지금 5개 그려져 있죠. 자, 뭐 어제 6박스 근처까지 갔죠. 자, 뭐 15만 원까지는 어떻게 더 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MSCI 편입되고 뭐 그런 기대가 1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 위에서 이거 한 박스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한 박스당 한 15,0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17만 원까지도 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박스업으로. 물론 수급 넣어주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 엔터사들도 그런 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안정되잖아요. 그리고 금리 이제 인상이 끝났다라는, 물론 내일 새벽에 파월이 금리 인상 끝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거예요. 뭐 더 생각해 보겠다느니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느니 아니면 뭐 다시 한번 우리는 뭐 인플레이션 2%를 잡기 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시장은 알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는 거. 그죠? 금리 인상은 거의 끝이라는, 마무리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순환매가 그때 들어오죠. 왜냐면 위험자산으로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자산으로 흘러 들어오죠, 자금이. 자, 그러면 엔터주를 더 살까요? 아니면 이거 실적 괜찮은데 왜 이렇게 못 올랐지? 라는 종목들이 들어갈까요? 그죠? 이런 거 수익 실현 싹 해버리고 다시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엔터주는 충분히.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게 지금 7만 원이라면 뭐 당연히 뭐 정말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조심해서 한번 핸들링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심할 건 뭐냐면 꼭진데 외인들은 왜 사냐 이 바보들아 뭐 이렇게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부러 사는 거예요. 끌어올리려고. 자, 여기서 다 많이 매집해 놓고 간간히 차익 실현해 놓고 단가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사서 이만큼 올려갔죠. 단가가. 이거 밀어도 걔네들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매일매일 연속적인 수급을 봐야지 갑자기 돌파하고 고가일 때 외국인이 샀으니까 나도 살래라고 하시는 건 위험한 발상도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JYP도 뭐 얘는 재무제표는 제가 볼 땐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JYP는. 자, SM인데 SM도 뭐 하반기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뜨더라고요, 더. 자, 그리고 뭐 이제 카카오 품으로 갔는데 뭐 그거 이슈는 이제 끝났죠. 이제 SM도 뭐 한 3등으로 밀려나긴 했지만 SM도 보면 현금 유보력도 굉장히 좋고 유보율도 상당히 재무도 안정적입니다. 자, 근데 불안 요소도 물론 있긴 있어요. 근데 SM은 항상 뭐가 있냐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아티스트 관리를 잘해요. 그죠? 좀 약간의, 물론 이제 몇몇도 뭐, 어떤 선상에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관리가 잘 된다는 안정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모범생 이미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라인업도 탄탄하게 진행이 돼 있고, 항상, 이제 끝은 뭐, 레드벨벳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약간 정상에서 내려오는 분이 있잖아요. 에스파가 올라오고. 근데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잘 타요. 공백이 없어요. 그만큼 밑에서 받치는 라인업들이 튼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들은 바로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갭 떨어진 자리. 여기를 메꾸면 요런데 14만 원 매물 소화할 때 분명히 저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얘도 신고가 갈 거야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13만 4천 원에서 13만 5천 원 13만 5천 원에서 여기 요 바닥 라인 있죠. 14만 5천 원 요 사이 매물이 매물 공백이긴 해요. 갭 라인이라. 근데 이런 데가 굉장히 저항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끄트머리에서
윗꼬리가 좀 많이 발생하면 분할로 수익 실현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잠깐 끊길 수도 있고 직선으로 그냥 급등해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치 대비는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YG 엔터인데 YG 엔터가 뭐 가장 차트를 보면 안 좋긴 하죠. 자, 두 가지가 있죠. 일단은 뭐 GD가 나가면서 자, 뭐 지키지 못한 아티스트. 뭐 빅뱅은 근데 뭐 안 좋은 얘기들이 몇 년 전부터 막 뭐 구속되고 누구 뭐 몇 명이 사고를 쳤죠. 자, 그리고 뭐 지금은 뭐 대표이사는 아니시지만 이 창업자님 대주주죠. 이분이 뭐 좀 곤혹을 치렀죠. 뭐 무혐의로 풀려나긴 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리스크는 있었어요. 그리고 엔터주 따라갈 때 얘는 그냥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새 블랙핑크가 재계약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어제는 그냥 엔터주 따라간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의존도가 굉장히 커요, YG가. 근데 뭐 블랙핑크는 지금 현존하는 뭐 우리나라 최고의 걸그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영업이익도 4개 중에 꼴등입니다, YG가 현재는. 자, 올해도 뭐 예상치도 꼴등으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현재 지금 블랙핑크 휴식기긴 한데 만약에 이제 리사 뭐 그분이 없다고 막 블랙핑크가 해체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죠. 뭐 재계약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재계약 때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계약서가 달라지죠. 방탄소년단이 7년 계약하고 뭐 눈물의 뭐 기자회견이 있었죠. 뭐 해체할 뻔도 했다. 그러나 함께하기로 했다고 재계약했잖아요. 또 그때 연습생 이후의 데뷔랑 조건이 똑같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YG는 이제 비용 발생이 커질 가능성이 높죠. 재계약해도. 그런데 다른 아티스트들이 별로 없어요. 자, 악동 뮤지션 제가 음악은 좋아합니다. 근데 블랙핑크만큼 그런 캐시카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뭐 배우들도 있고 모델들도 있고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다른 매출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블랙핑크라는 이게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 외의 그룹들은 잘 모르죠. 자, 그 관점에서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YG가 좀 제일 분위기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엔터 4종목 한번 짧게 분석하면서 포지션 체크 좀 했습니다. 자, YG는 자 어쨌든 여기 71,000원 지지는 좀 지켜줘야 됩니다. 71,000원에서 7만원 사이 지지는. 자, 마찬가지로 얘는 고비가 85,000원이에요. 신고가보다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종목이었습니다. 하이브, JYP 엔터, 그리고 SM, YG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자, 영상 하단 무료방 바로 가기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